트럼프의 한마디가 원자재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란 협상이 깨지면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길 수 있습니다. 내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전체가 한꺼번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원유 시장은 이 위기를 아직 가격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미래의 흐름과 함께 읽어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온스당 $3,3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반대 방향입니다. WTI 기준 배럴당 $60대 중반으로 조용히 내려와 있거든요. 같은 중동 리스크인데 왜 금과 원유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 안에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가 없으면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외교 채널과 군사 위협이 동시에 작동 중인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주권 침해로 보고 있거든요. 협상 테이블은 유지되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핵심은 이란의 지리적 위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 수출이 모두 이 루트를 거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원유 파이프라인에 밸브 하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밸브 옆에 이란이 서 있습니다. 봉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해협 인근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유조선 보험료가 오르고 공급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결론의 근거입니다. 원유 충격은 멀리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가 오르면 LNG, 나프타 같은 연료 가격이 연쇄 상승합니다.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고 곡물 생산 비용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발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2022년에 이미 이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가는 배럴당 $130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그해 현실화됐습니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눈에 띄게 늘었던 시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과 옥수수 가격도 30에서 4% 급등했습니다. 라면, 빵, 사료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보고 당황했던 기업 많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수입, 원자재 비용이 이중으로 증가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 충격은 내 냉장고 앞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중동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발언 하나가 원자재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 위험을 아직 충분히 담지 않은 걸까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중동 위기는 반복됐습니다. 매번 실제 공급 차질은 제한적이었고 가격은 빠르게 복귀했거든요. 시장이 학습한 겁니다. 이번에도 설마 크게 번지겠느냐는 기대감이 위험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셰일오일 증산 여력과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 기대가 더해지면서 불안 심리를 상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핵 기술 수준은 2019년 대비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협상이 실패했을 때 군사적 결과의 무게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이 과거 패턴으로 현재를 읽고 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변동성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 협상 타결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에 합의하면 제재가 완화되고 이란 원유가 일부 시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유가 하락 압력이 생기고 금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교착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지만 군사행동 없이 제재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길어지는 거든요. 유가는 60달러에서 75달러 박스권, 금은 지정학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군사행동 재개입니다. 미군 공습 또는 이란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원자재 리스크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전기 요금이 오릅니다. 식품 가격이 오르고 교통비도 따라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 전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원자재 리스크가 우리에게 직접 닿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ETF나 금 같은 해지 수단이 주목받는 건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단, 이 판단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가계 차원의 현실적 대응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고정비 절감, 변동금리 부채 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정부의 비축유 방출 카드도 과거 위기 때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충제일 뿐 근본 해결은 아닌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압박 협상 결렬, 호르무즈 봉쇄, 내 물가 급등. 이 연쇄의 어느 고리가 끊기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에너지 위기는 항상 전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일본과 독일은 연비 혁신과 원자력 투자를 가속했습니다. 위기가 기술 전환의 트리거가 됐거든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밸류 체인의 투자 논리는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대한에너지는 더 빠르게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 흐름은 이미 내 냉장고 앞에 도착해 있고 자동차 시장 전체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전기차 100만 시대를 앞당긴다면 에너지 대전환의 수혜주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